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강좌로 우리 전통식품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꽃이 우리 민족과 같이 길을 걸어온 이 온나무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 촌에 가보면 어떤 게 있는 거면 제사공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기억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번데기만 알고 있는데 이 뽕잎, 누에, 실크 이런 것을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품학적 의의를 갖고 있는지 그걸 오늘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옷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옷 이렇게 생각하면 독성이다. 다시 말해서 감자가 싹이 나면은 이 감자가 솔라리는 독성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데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흔히 옷을 가지고 이거를 그 옷딱도 해먹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민족하고 같이 걸어왔지만은 옷에 대한 이 독성 때문에 상당히 꺼려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 식품학적으로 앞으로 어느만큼 이제 이 국민 건강이나 이런 데 접근하는지 한번 식품학자나 그리고 이런 옷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도 상당히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어느만큼 옷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한 옷을 어느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온나무는 생략으로서는 건칠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칠수, 그 다음에 참온나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보다는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생옷에 있는 여러분 독성, 그 독성이 우로시올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로시올. 그래서 이 우로시올이 생옷에서는 여러분 한 50에서 60% 정도 지금 함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계속 옷을 가까이 하면 옷이 오르고 문제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우로시올을 제거하고 나머지 상당히 식품학적으로 이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복용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분적으로 보면 생옷 안에는 이 락테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락카제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질, 그 다음에 당 중에 하나가 요 TO인데 만리톨 이런 것도 한번 함유하고 있고, 옷의 잎에서는 로비닌이라는 이걸 함유하고 있는데 이 로비닌은 역시 이 독성입니다. 독성을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매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미티게시드라는 이런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나무 약재를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는 상당히 썼지만은 활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의외로 비행기나 선박, 차량 도색하는 일단 색칠 공업에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이 옛날에 우리 16, 17세기 이래 보면은 이 집에 장롱 같은 게 오칠했다 하는 그런 거하고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 죽으면 관에 두면 그거를 이 관을 오칠에 따서 오랫동안 그대로 이 보존했다는 것, 그런 것도 아마 이 문제하고 생옷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개념 같습니다. 그리고 온나무 열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두약이라든지 양초라든지 이런 걸로 등에 제조하는데 지금 사용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실제로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옛날에 우리 민간요법도 그렇지만은 한의학에서는 상당히 바라볼 때 산삼이라든지 각종 암 난치병에 상당히 치료를 해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방부제, 살충제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 가지고 한의학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방에서는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 폐, 이제 콩팥,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법제를 나름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게 이제 방부제나 살충제의 어떤 기반 하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상당히 부분을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암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현대 이제 이게 옷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독성분, 오르시올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되고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맨 밑에 보면 3번에 말린 옷 껍질을 복용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지금 여러분 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주겸을 개발하셨던 인산 김일훈 선생님께서 쓰신 신약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주사를 맞는 분한테는 이 말린 옷껍질을 복용할 때 거의 절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하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옷진액이라든지 삶은 물을 몸에 닿을 때도 상당히 위험하니까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옷은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효과는 만성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신장, 방광 이런 데도 상당히 이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옷딱이 있잖아요. 이 옷딱이 늑만염이나 강경화로 복수할 때 이런 데도 이제 복용하는 걸로 옛날 민간요법으로 상당히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이 이제 촌에서 보면 올랐을 때 민간요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크랩 깨접을 바른다든지, 그 다음에 찹쌀을 빻아서 한부에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때, 꽃은 식용으로서 상당히 한국에서 식용으로서 이제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육질과 함께, 즉 옷딱을 하면 옷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동남아에서는 옷나무는 존재하지만 독성이 없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옷나무의 독성이 오로시올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동남아에 나오는 옷나무에서는 아마 함유되지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나무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식용을 할 수 있는 활용 제품 중에서 우로시올을 제거한, 독성을 제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옷딱, 그 다음에 옷진액을 이렇게 제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옷술, 그 다음에 옷된장, 옷간장, 그 다음에 옷식초, 그 다음에 천연 염색을 할 때 섬유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걸로 보아서 효과는 항균 자극, 만성 위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참옷을 봤을 때 방부제라든지, 그래서 옷에 대한 효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항균이라든지 특히 살균 작용, 그 다음에 몸의 냉기를 없앤다든지,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이라든지 성인병 예방, 간 기능 향상,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로시올이라는 우리 독성, 즉 이 옷이 갖고 있는 단점은 우로시올 나무에 함유한 독성은 잘못하면 우리 간에 치명적인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약 한 4ppm 농도가 되었을 때는 인비보라든지 생체 실험에서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식품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양쪽의 칼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또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제거하고 이용해서 목표 지점에 들어가는지도 또한 가공의 어떤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전에 앞에서 보셨지만은 여러 가지 시중에 나오는 옷딱은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옷진액도 있고 옷술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옷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접근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걸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뭐를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옷 추출물을 이용해서 이 꽃감을 한번 제조를 해 보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이제 나타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 상주도 마찬가지만은 여러 가지 꽃감을 할 때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이 습기라든지 제조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요항이라는 훈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항 훈정이 나라마다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 요항 훈정이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항 훈정을 하지 않는 그런 이 대량 생산되는 꽃감을 제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그 식품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특히 뭐 한약재에서 추출하고 하든지 이런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 추출물을 가지고 꽃감을 제조하는데 이것도 뭐 이 대량 생산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팩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해결이 완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게 이제 그 요항 훈정을 하지 아니하고 옷 추출물을 가지고 이 꽃감을 제조하는데 한번 그 접근을 해 보았는데 이거는 이 경남 함양군에서 이 농가에서 실제로 같이 해 보았는데 의외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가물 4개 감말랭이 이거를 이제 실험한 결과였는데 유황 훈정보다는 훨씬 단맛이 나고 그 다음에 색깔도 그러면서 아주 곰팡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업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여러분 식의약안전처에 일단은 어떤 거라든지 한번 여러분 사업할 때 그 의뢰를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의를 해봤어요. 이 제품을 꽃감에 발라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하면 되는지 제품 유형, 그 다음에 무독화된 즉 다시 말해서 옷 추출물 첨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논문이나 특허에 나오는 것은 옷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독화된 것은 그 안에 있는 독성 우로시올이라는 독성을 제거한 옷 추출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강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품에 처리해서 논문을 만들 수 있어요. 특허도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산업화해서 제품화해서 팔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식의약안정처에서 대답을 오는 거는 옷 나무를 가지고 이 물 추출, 즉 다시 말해서 옷 진액은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추출을 가지고 티백도 가능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옷 된장, 옷 간장, 이 옷 식초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추출물이 사용된 온나무 중량 기준으로 최종 제품 중량의 10% 이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술도 가능합니다. 탁주, 약주, 청주, 가실주 물론 뭐 최종 중량의 2% 이하가 들어가면 됩니다. 단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온나무를 사용한 제품은 우로시올이라는 이런 성분, 즉 독성이 검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답변을 이 정부에서 받았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옷 추출물을 가지고 다른 어떤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 식품 기준에 아주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라든지 이게 제품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옷을 가지고 꽃감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꽃감이 옷 추출물 갖고 굉장히 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 하고 싶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 뭐인가 하면 기존에 허가가 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연세가 들어서 기농기촌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연구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해놨는데 나중 보니까 규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에 걸려서 상당히 실망하신 분도 많으신데, 여러분이 혹시 뭐를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식품의약안전처의 의뢰를 먼저 컴퓨터로 해보시면 자세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꽃감에 추출물을, 옷 추출물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식품을 연구하거나 이런 분한테는 시간도 걸리고 뭐 돈도 들고 하지만은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또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힘들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뭐를 받는가 하면은 이 옷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간단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이 이제 옷 추출물을 잡수시는 분들은 여러 주위에 많아요. 진액도 잡수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옷 추출물을 잡수시면 몸에 있는 어떤 우리 열기가, 적다시 말해서 체온이 약 1도 정도 높아지니까 암이 달라들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잡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식품학적으로 봐서 옷은 양쪽 칼라를 갖고 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잘 이용하면 상당히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우리 백세 친환경 고령식품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것은 식품학적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 아마 가능한 재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봐서 깊이 연구가 되었으면 어떻겠노, 이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옷 말고 우리 촌에서 이래 보면은 제사 공장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실크,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뽕잎도 있었고 누에도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 보면 보통 번데기도 있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이 세 개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누에가 뽕잎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뭐 번데기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 실을 가지고 실크를 생산하는 이런 경우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실크가 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에 1950년대 중국에는 이 본초 강목에 보면은 이 18가지의 산물이 이게 나타나 있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누에나 뽕잎이나 이런 모든 실크들이 기능성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만은 뽕잎이 어떻게 우리 식품학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뽕나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뽕잎도 있고, 뿌리 껍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열매, 이게 오디잖아요. 그 다음에 뽕나무 가지, 그 다음에 구지 뽕나무,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위암에도 쓰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누에 같은 경우는 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약용식물로서 뭐 잠분이나 여러분 백강잠 뒤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크의 쓰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게 뭐인가 하면은, 이 뽕잎을 가지고 옛날에 이 누에라든지 실크 이런 관계들을 한번 왜 뒤돌아보는가 하면, 아마 우리 현대에 와서는 우리 옛날에 지금 있었던 이런 주위에 있었던 식품들이 아마 제가 봐서는 암이라든지 여러 건강에 1등 공신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가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뽕나무는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게, 여러분 식품학적으로는 다른 것보다는 이 뽕잎차를 먹으면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중풍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여러분이 알려져 있는 게 가바입니다. 이 가바가 감마 아미로 부치릭 애시드라면서 이게 유리 아미노산인데 일단 기능성입니다. 근데 가바는 여러분 상당히 다른 단어보다는 많이 들어왔던 것일 겁니다. 이 가바가 여러분 싹이 날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물질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라햄미, 이 바라햄미 같은 것도 싹이 났을 때 가바 이 물질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하나는 이 뽕잎에 중요한 물질이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 루틴이라는 그런 이 성분인데 이게 여러분 메밀차를 먹으면 아주 괜찮다. 즉 다시 말해서 고혈압에 좋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인가 하면은 메밀보다는 루틴인데 메밀보다는 한 8배 정도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뽕잎의 장점은 뭐인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뜨거운 물에 약 한 3분 정도만 있으면, 즉 차로 우려내면은 루틴이라든지 가바가 한 거의 90% 정도 추출되어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뽕잎이 경북 같은 데는 울진 저런 데도 친환경 뽕잎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은 뽕잎 요것도 차로서 가까이 있으면 건강에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뽕잎 중에서 이제 뽕나무 중에서 뽕나무 뿌리 껍질이 뭐인가 하면 상근백피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상백피주라고 술도 만들어 먹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또 열매가 오디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백발을 방지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디환, 오지잼, 과일주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 가지 요것도 있잖아요. 상지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풍을 다스린다고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뭐인가 하면 이 뽕나무 가지를 가지고 젤을 만들어서 김이나 주름깨에 사용하면은 아주 효과가 있다고 옛날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암이나 간암에 상당히 많이 쓴다고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구지 뽕나무 있잖아요. 이거는 저기 뽕나무 중에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이거는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아주 우리 주위에 있는 훌륭한 식품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뽕잎을 가지고 이제 누에가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 누에 중에서 누에의 똥 요것도 이제 중풍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누에 순나방이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 상당히 어떤 이 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 같고요. 그 다음에 잠분, 그 다음에 백광잠이라 하는데 요거는 어떤 거 하면 누에가 미라병에 걸려 죽은 그런 경우인데 요거는 뭐인가 하면 상당히 한의학에서도 이용을 한 걸로 지금 조사가 나타났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인가 하면 이 백광잠은 독성과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제 연구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에도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번데기 있잖아요. 이 번데기도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앞에서 먹고 이랬는데 이게 뭐인가 하면은 실제로 필수 아미노산에 많은 고단백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바이타민 B2라든지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번데기 밖에 보면은, 껍질에 비만을 억제한다고 나타나 있는 키틴,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빵깨라든지 대게 이런 데 있는 키토산, 이런 것들도 번데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번데기를 효과 중에서는 요아의 심신발육이라든지
그 독소를 없애는 그런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번데기를 어떻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에 서식하는 사마귀 알집을 상표소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간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 개우살이, 이 개우살이 이런 것도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라고 그런 프로그램 보면 가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뽕나무에 서식하는 이 버섯,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황버섯이잖아요. 이 상황버섯이 이제 여성의 자궁출혈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효과가 있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섯도 이 누에라든지 약용곤충 이런 때 나타나는 뽕나무와 관계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에가 뽕잎을 먹고 결국은 이제 이 실크를 냈을 때, 생산했을 때, 우리 옛날에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를 입었는가 하면은, 이 비단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비단옷과 건강을 연구해 본 결과, 사람들이, 이 비단은 실제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뛰어나는 것은 비단은, 뛰어난 흡수성이라든지 방습성, 면보다 그래서 피부 윤택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적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더욱이 이게 이제 비단은 인체 표면의 천연 보습 인자 아미노산,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미노산이 비단실의 표면에 있는 세리신이라는 단백질하고 우리 결국에 인체에 있는 단백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섬유 중에서 가장 이 인체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옷은 아마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실크 분말하고 피부 미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실크의 분말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장품이라든지 로션에 첨가해서 이런 제품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 특히 여러분 아랍 사막 지역에 여러 여성들이 실크 스카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이런 거하고 지금 실크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크 분말을 아마 일본 같은데 여러 가지 제품을 살펴보면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데, 실크 분말이 한때는 상당히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크 분말은 우동이라든지 과자에도 첨가하고, 그 다음에 드링크, 잼이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크 이 분말 같은 경우는 인체의 효과는 간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특히 이제 당뇨병을 억제하는 이런 효능이 있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실크를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의학 쪽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용 색전제라든지 컨택트 렌즈라든지,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약을 드실 때 한목에 드시면 체내에서 약제가 서서히 방출돼야 되는데, 이걸 서방향 투약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실크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가 하면은, 뽕잎이라든지 오치라든지 누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옛날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볼만 한다는 현대에 와서는 그런 식품학적 재료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하게 된 경우는 어느 분이 오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오치 상당히 살균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향후에 오치라든지 그리고 이 누에 그 다음에 뽕잎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건강식품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